세상에 풍운이 많이 일고 해와 달은 사람을 급히 몰아치는데 이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임지훈 기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만주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한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1896년 창간한 독립신문 아시죠? 독립신문에 1897년 실린 사설을 읽고 지은 소년 30셋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임지훈 기자, 우당의 집안 내력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우당은 조선 중기 이후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던 명문가 집안 자손이지요. 지배계층이면서도 민족의식이 강하고 무장투쟁과 혁명적인 사회 변혁을 추구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최유진 기자, 우당만 그런 게 아니지요? 네, 맞습니다. 우당이 중심이 돼 형제들과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몸을 바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수많은 전답도 정리해 독립운동을 위해 썼고요. 우당을 비롯한 육형제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풍족한 삶을 버리고 고초도 많이 겪었는데요. 우당 이회영 육형제의 지난했던 독립운동사를 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명동. 명동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울 YWCA 건물이 보입니다. 을지로로 연결되는 이 작은 골목길이 2017년 중구청이 새로 이름 지은 우당 이혜영길입니다. YWCA 건물 옆 바로 이 자리가 우당 이혜영 생가터입니다. 생가터에 우당의 흉상을 세워 우국 충정을 기립니다. 흉상 옆에는 생가터를 알리는 작은 표지석도 설치했는데요. 표지석에는 이혜영, 이시영 육형제 집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당 육형제는 조선 중기 문신백사 이양복의 10대 손입니다. 육형제의 아버지 이우승은 이조 판사를 지낸 인물로 1905년 일산의학 체결 반대를 주청한 애국지사입니다. 부친의 반일 애국 정신은 이들 육형제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육형제는 이곳 명동 일대에 갖고 있던 땅을 모두 정리해 독립운동에 쏟아붓습니다. 1910년 12월 만주로 간 우당 이혜영 일가가 독립운동에 바친 돈은 얼마나 될까? 명동과 고양시 일대의 노른자의 땅인데 현재 기준으로 대략 2조 원대라는 분석입니다. 이 자금을 기반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요. 그 매천 야록에 의하면은 우리 집안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쓴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많으냐 하면은 남양주시에서 지금 남양주시에 그 당시에 양주인데 남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고 왔다 이게. 그만큼 많아. 그러니까 전부 우리 땅이었다 이거죠. 그 연도에 있는 땅이. 뭐 그렇게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좀 말하자면 그만큼 땅이 많았다. 이런데 동아일보 신동아일이라는 잡지가 있죠. 그래서 1969년에 그 토지와 이것을 쌀로 계산했어요. 또 황소로 뭐 무슨 어떤 기준 세울 수가 없잖아요. 화폐가 그 당시에 같은 것도 아니고 쌀로 계산하고 화폐로 계산하고 한 것이 1969년에 600억이야. 600억. 69년에. 그런데 지금이 69년에 뭐 지금 얼마예요? 60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도 자꾸 인용을 할 때 600억으로 인용을 하거든? 왜냐면 그건 인플레도 안 되는 거네요. 그 기록은. 그러니까 69년도에 계산해서 봤을 때 그 당시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600억이면은 지금은 2019년인 지금은 얼마겠느냐. 내가 지금 주먹국으로 계산해도 약 2조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사관반 3개월, 특별훈련반 1개월, 장교반 6개월, 3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3.1운동 뒤에는 학생 수가 600명에 이를 만큼 독립투사 양성소로 자리매김합니다.
10년간 3,500명의 독립군 장교와 병사를 길러냅니다. 이들은 훗날 광복군의 중심 인물이 돼 항일투쟁의 선봉에 섭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육 내용, 칼리큘럼 내용은 무관학교의 교육 내용이지만 명칭은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다 세웠고 그래갖고 1910년서부터 1911년서부터 20년까지 말하자면 9년 동안 10년 동안이겠지. 그 동안에 약 3천여 명의 간부들을 양성했다 이거죠. 독립군 간부를.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독립전쟁에 참여를 해서 뭐 봉오동, 청살리 그 자잘한 전투를부터 시작해서 큰 전투까지 전부 참여를 해서 싸웠다고 무장투쟁, 독립투쟁을 했죠. 예. 이렇게 활약한 형제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이건현 선생은 만주 독립투쟁 시기 얻은 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합니다. 도피 생활 끝에 광복전인 1940년 순국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운영자금 대부분을 담당했던 둘째 이석영 선생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빈털터리가 돼 일제를 피하다 결국 상해 빈민가에서 역양실조로 1934년 순국합니다. 셋째 이철영 선생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 풍토병을 얻어 1925년 순국합니다. 둘째 할아버지, 우리 둘째 할아버지는 그 양반은 바로 양자를 가신 분이에요. 우리 집이 원래는 돈이 있는 집은 아니고 양자 간 집이 돈이 많았어요. 그게 이유원 대감이라고 말하자면 고종 때 영의정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으로 댁으로 양자를 갔는데 그분 돈이 아까 얘기한 양주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고 왔다는 건 그분의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해에서 굶어 죽다, 돈이 없어서 굶어 돌아가실 정도로 비난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넷째 이혜영 선생은 잠시 뒤 다시 살펴보고요. 다섯째 이시영 선생만 유일하게 중국에서 광복을 맞습니다. 이시영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요. 1945년 11월 백범과 함께 환국한 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냅니다. 신흥무관학교의 후신격인 신흥대학을 세워 운영하다 1953년 6.25 때 별세합니다. 신흥대학의 후신이 경희대학교입니다. 여섯째 이호영 선생의 삶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만주에서 의병활동 중 일본군의 습격으로 가족이 함께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순국한 조선 10대 부잣집 막내 아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합니다. 여섯째 형제가 다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그 자녀들도 다 함께 나가서 싸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근한 예로 우리 삼촌을 따지면은 그 양반은 상해에서 붙잡혀가지고 요인 암살하고서 붙잡혀가지고 1932년에 붙잡혀서 45년에 해방되고 말하자면 자유를 찾았죠. 그러니까 13년간 형무소에 있었고, 그 나머지 우리 아버지는 또 고문당해서 아주 반신불수가 됐고 모든 자녀들 다 불행한 역사를 살았다 이거죠.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우당기념관입니다. 원래 1990년 종로구 동승동에 만들었다 지난 2001년 현재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우당의 일생을 조명하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탐방객을 찾습니다. 그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동리들의 독립운동 그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가 그 계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당 선생을 통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 하는 지도자의 사명, 요즘 노브리스 오브리지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당 선생을 통해서 우리 지도자가 나가야 될 길,
그걸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모든 부와 특권을 벌인 우당 이해영. 가난하게 살면서도 가장 진보적인 아나키즘 혁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무정부는 건 정부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강력한 폭력에 의한 정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왕적 정부가 없다는 거예요. 어? 정부는 이때 이것이 합의된 정부. 그러니까 이 자유공동체에 의한 정부다 이거지. 요역이 됐다. 그래서 나는 아나키즘이라는 것이 무정부주의는 아니고 자유공동체주의. 자유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조금 소단위의 자유공동체가 있어서 그 연합을 하는 이런. 근데 그 자유공동체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참여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탈퇴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이게요. 임시정부 노선과 공산주의 노선과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무장투쟁의 길을 걷습니다. 이 때문에 해방 후 남북 양쪽에서 비주류로 외면당하는 수모도 겪습니다. 우당은 나라만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찾고 나서 어떤 사회를 만들겠느냐. 응?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냥 정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로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이걸 큰 그림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 선인들은 먼저 생각을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뒤에 보시는 건물은 우당 이해영 선생이 순국하신 중국 여순감옥입니다. 우당은 1932년 66살의 노부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역 무장투쟁 조직 건설을 위해 대련으로 가다 일제에 체포됩니다. 이후 이곳 여순감옥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그해 11월 순국하고 맙니다. 중국 정부도 여순감옥에 우당 선생이 수감됐던 방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을 만큼 그의 항해 투쟁을 높이 평가합니다. 1932년 11월 항일에서 장렬하게 희생을 해서 역의 혁명 열사로서 특별히 이 증을 주어서 포상하노라 하는 이 글을 써서 2000년에 중华인민공화국에서 혁명 열사로 명명을 해줬어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와 더불어서 같이 항일 투쟁을 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누구도 지배하거나 지배받지 않는 사회를 향한 이해영의 꿈과 이상을 후손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단비뉴스 윤종훈입니다.